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알아볼 지역은 북극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세력이 차지했던 그린란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령의 섬으로 녹색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영어식 명칭입니다. 수도 및 최대 도시는 누크이고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으며 민족 구성은 90%가 그린란드계 이누이트입니다. 전 국토의 84%가 얼음으로 덮였고 그 외에는 암석분인 황무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린란드는 국제적으로 대륙으로 불릴 수 있는 육지 면적인데 그린란드의 면적을 초과하면 대륙으로, 그린란드 면적 이하는 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됩니다. 주요 산업은 어업으로 지역 산업의 절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며 연간 벌어들이는 수출액은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의 식민지 개척 이후 현재까지 주권은 덴마크가 가지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그린란드는 독립국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매년 그린란드 전체 세금 수입의 절반을 지원하면서 분리 독립을 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린란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고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기원전 2500년경 그린란드 남서쪽에 사카크 문화를 형성했고 기원전 2400년경 그린란드 북동쪽에 인디펜던스원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문화는 각각 기원전 800년과 기원전 1900년에 소멸했는데 이 문화의 후신으로 그린란드 서해안의 도심 문화와 그린란드 북부의 인디펜던스2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화도 현대 이누이트들의 조상인 툴레인들이 북아시아에서 그린란드로 건너오며 사라졌는데 이후 툴레인이 정착해 살던 땅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건너온 바이킹들이 항해해왔습니다. 이후 노르웨이 왕국 탐험가 에이리크 힌 라우디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린란드는 꽤 따뜻하고 소와 양을 키우며 살 수 있을 정도의 풀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과 풀이 적다 보니 그린란드에 정착한 바이킹은 필요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대를 물색해야 했습니다. 이에 라우디의 아들인 레이프 에이릭손의 주도하에 대서양 서쪽으로 대여정을 시작했고 북아메리카 본토의 레브라도 반도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로써 레이프 에이릭손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빈란드라는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무력 충돌을 했고 결국 부족한 목재를 보충하기 위해 가끔씩 왕래했으나 정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빈란드와 달리 그린란드의 바이킹은 몇백 년 동안 계속 거주하면서 아프리카산 상하의 대용품으로 바다코끼리의 어금니 수출로 번영하여 가톨릭 주교구가 설정될 정도로 성장했었습니다. 14세기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코끼리 사냥이 점점 힘들어지고 15세기가 되면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회복되며 유럽과의 교류마저 중단되자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무렵의 서쪽 북아메리카를 통해 새로 유입된 이누이트가 툴레 문화를 만들었으며 16세기경 그린란드 전역을 차지하였습니다. 1721년에 노르웨이의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의 옛 북유럽인 정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활동을 위해 그린란드에 상륙했고 지금의 수도인 고트호프를 세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린란드는 노르웨이 왕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덴마크 왕국과 동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덴마크 왕국 41대 왕 프레데리크 4세가 곧 노르웨이 왕국 52대 왕이었고 이때부터 사실상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 되었습니다. 1782년 덴마크 왕국은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그린란드와 북그린란드로 분할해 관리했습니다. 이후 1814년 그린란드가 노르웨이 왕국에서 덴마크 왕국으로 할양된 킬 조약 체결 당시 그린란드 상당수는 미발견지였고 그린란드 각지에 미국, 영국령 캐나다, 노르웨이 왕국 등이 최초 발견한 지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들 지역을 영토로 주장할 명분이 존재하였으므로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 왕국의 주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덴마크는 미국과의 덴마크령 버진 아일랜드 판매 조약, 1921년 영국과의 상호 조약에서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 인정을 받고 덴마크의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덴마크 본토가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 점령당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이 점령하기도 했으며 그 후로 미국은 이 섬에 관심을 가져 알래스카 조약 때처럼 1억 달러로 덴마크한테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950년부터는 덴마크가 남그린란드와 북그린란드를 통합하여 지배하는 그린란드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1951년에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며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을 인정했고 현재까지도 피두픽 우주기지를 비롯한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는 그린란드 식민지가 사라지고 그린란드주가 되어 본토로 편입되며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1973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였고 그러다가 1979년 그린란드 위임 자치법에 따라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덴마크의 위임 자치령으로 그 지위가 조정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그린란드의 어업에 제한을 두는 간섭을 하자 어업 주력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유사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2009년부로 그린란드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권이 확대되며 이전의 위임 자치령 지위가 완전 자치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방, 외교, 통화정책과 같은 핵심 주권사항은 덴마크 정부가 아닌 덴마크 왕국 자체의 통합적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린란드와 직접 관계된 외교 사안의 경우 덴마크를 대리하여 외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그린란드가 원할 경우 자결권에 근거하여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미국 45,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덴마크 및 그린란드 측은 그린란드가 파는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그린란드의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란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덴마크 측은 반발했습니다. 2024년 재선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독립이나 미국으로의 편입을 방해할 시 덴마크의 군사력을 개입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표명했습니다. 현재도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 안보 최우선 과제이며 이러한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밝혔고 향후에도 그린란드를 둘러싼 덴마크와 미국의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북극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세력이 차지했던 그린란드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